안녕하세요. 저는 40대, 40대 초반 일반인 주식자를 하고 있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도 3%를 보면서 좀 느낀 점을 남기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 방송에서 그 박평창 부장님이 그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그 지금 우리나라가 유달리 세계 증시에서 많이 빠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올 초 들어서 우리나라랑 미국만 제일 많이 빠졌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병자 부장님도 그 증권가에 계시니까 그 주위에 여러 그 증권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다들 하는 얘기 중에 좀 대부분인 게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상장이 되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왜곡이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증권가 분들이 많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오늘 1월 18일 날 그 개인 그 주문도 받았고 1월 19일 날 내일까지 개인 주문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내일까지 주문이 끝나면은 이제 증시가 다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저는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18일, 19일 그 개인 주문들을 받고, 근데 그 개인 주문이 지금 그 올리는 예상액이 한 100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1억을 넣어도 받을 수 있는 거는 뭐 몇백만 원어치밖에 안 되니까 일단은 뭐 신용대출이라도 해서 다 그렇게 보통 드시잖아요. 그 받으실 분들은. 근데 이제 그 돈이 다시 환불이 되는 게 이번 주 금요일 21일 날 환불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환불된 돈으로 이제 또 이제 다른 주식들이 그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좀 낮아진 감도 있으니까 이제 그것들로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자동차 이런 식으로 좀 순환매가 들면은 전체적으로 주식이 올라갈 텐데 지금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1월 1일부터 안 좋은 일이 좀 많았잖아요, 주식시장에. 그 그 1800억 그거 오스템 임플란트인가? 거기서도 막 그 공급횡령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요즘에는 또 그 현대건설 그쪽에서 또 아파트도 무너지고 또 난리 났고 그리고 또 그 신라젠도 오늘 그게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뭐 회사에서 반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일단은 1차 판결은 상장 폐지 쪽으로 되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안 좋은 일이 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작년에 사상 최고 수출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저는 그래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다가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럴 때 팔지 말고 돈이 있으면 이럴 때 더 사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오늘 저녁 방송 3%에 그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님이 나오셨는데 그 센터장님 말씀이 그 주식 투자자는 그, 그
그 긍정론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이유는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이후로 2년 연속으로 그 주가가 빠진 적이 한 번밖에 없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2년 연속으로 주가가 빠진 적이 역사상 딱 2회밖에 없다 그러네요. 그만큼 주식은 길게 보면은 뭐 물론 중간에 조정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은 우상향하는 게 맞고요. 그런 식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거는. 김학균 센터장님은 지금 미국이 그 주가 전체적인 가치를 볼 때 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정도의 레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거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 비율을 그 지진의 비유를 하셨는데 김학현 센터장님이 그 예를 들어서 지질학자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후지산 같은 경우가 뭐 30년에 한 번씩 화산이 폭발한다 이런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30년 동안 화산 폭발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쯤 임계점이 왔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주식도 그게 꼭 언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임계점을 예측을 하면은 미국 주식은 이미 그만큼 좀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미국 주식 작년만 해도 사람들이 계속 미국 주식 그랬는데 미국이 제일 좋은 주식인 거 알겠는데 지금 뭐 미국 전체의 그 PER이 거의 한 2배인가 3배인가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더 올랐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0배에서 12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연히 미국이 그 기축통화국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 작년이랑 재작년에 너무 많이 심하게 오르지 않았나 뭐 이 생각도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테슬라도 그렇고 그 또 뭐냐 그 하여튼 많잖아요. 그 넷플릭스도 그렇고 젠스랑 있는데 어디지? 그 하여튼 거기도 그렇고 지금 막 800주, 900주, 1000주 넘는 회사들이 그냥 좀만 뭔가 했다면 막 1000주씩 넘어가더라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450주, 500주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 김학현 센터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논조가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져도 뭐 충분할 정도의 밸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늘려놔야지 그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그 전문가들은 일정 그 현금 비중을 갖고 가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3%에 나오는 대부분 전문가분들이. 근데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현금을 갖고 있었으면 남들은 뭐를 사서 다 오를 때 현금 갖고 있으면 또 괜히 바보 되는 것 같고 그래 기회 비용을 제대로 못 살렸다는 좀 약간 상대적 박탈감도 좀 드는 것 같고 그래서 괜찮은 주식을 보다가 좀 떨어졌을 때 매입을 하면은
계속 올라갈 줄 알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떨어질지는 몰랐죠. 한 코스피 3,300 정도였을 때, 정프로님이 그 코스피 3,300 정도였을 때 이거를 팔고 그때 현금 비중을 늘리려면은 좀 깊은 마음으로 하겠는데 지금 코스피 2,850인 경우에 어떻게 현금 비중을 늘리냐 이런 식으로 또 여쭤보셨어요. 김학현 센터장님한테. 그러니까 그래도 김학현 센터장님은 3,300이면 또 3,300인 대로 또 더 오를 줄 알고 못 판다고 어차피. 그러니까 저도 지금 파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좀 주식이 올랐을 때 만약에 팔아가지고 다른 주식을 살려면은 일부는 좀 현금 비중을 갖고 있으면서 좀 플레이를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김학균 센터장님은 또 그 한국이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 평가받던 그 이유 중 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그 한국 특유의 그 지배구조 때문이라고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다른 몇몇 전문가들도 다 그 지배구조 때문에도 한국이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북한만 있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북한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제가 막 계속 유상증자 이런 거를 봐도 예전에는 더 심했대요. 조금 올라갈 만하면 유상증자하고 조금 올라갈 만하면은 뭐 분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올라가는 그 과실을 다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좀 많이 같이 공유할 수가 없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느끼는 것도. 근데 그 코리아 그 계속 그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그 지배구조가 지금 얼마 전에 그 3%의 대선 주자들이 인터뷰한 걸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김학기현 센터장님이 그 유튜브에서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할 만큼 우리나라가 그만큼 주식에 더 관심이 많아졌고 주식하는 인구도 많아서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2019년 코로나 전에 그 동학개비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2019년에 한 600 몇십만 명이었대요. 하는 그 인구가. 근데 그때 코로나 터지고 한 4월, 5월부터 엄청 많이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2020년에는 거의 1.5배로 늘어서 한 900 몇십만 명으로 늘었대요. 그리고 작년 2021년에는 아직은 발표는 안 났는데 한 1100에서 1200만 명 정도라고 그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에 거의 절반 정도는 뭐 주식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3%에 나와서도 그 후보들 그 조회수도 엄청나더라고요.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700만 회가 다다랐고 거의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한 400만 회 정도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3% 조회수가 한 10만 회 정도 되는 거 봤거든요. 그 매일매일 하는 방송 평균이 한 10만 회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그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지금 이슈화도 많이 돼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란 이런 이슈가 정치권에서도 되게 이슈화되고 3%에 나와서도 대선 후보들이 인터뷰까지 할 정도로 그 지배구조의 그 투명성에 대한 그런 이제 개선은 링 위에 올라온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개선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올해 초부터 뭐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배구조 개선은 이제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지배구조 이제 개선이 되면은 투명해지면은 제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배구조 때문에 저평가 그 가치를 평가를 많이 못 받는 기업들이 그거잖아요. 그 지주회사가 그 가치 평가를 제대로 못 받잖아요. 지배구조가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지배구조 때문에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지배구조가 개선이 되면 자연스레 지주회사 가치를 이제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저도 그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을수록 더 이제 더 투명해지겠죠. 우리나라도 주식시장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길게 봤을 때는 지주회사도 계속 보고 있어야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식이 떨어져서 저는 지금 총 평가 금액이 5,930만 원 정도 되고요. 비중은 두산중공업이 한 60% 정도 되고요. 현대차가 20%, 한국전력이 10%, 삼성중공업이랑 진원생명과학이 합쳐서 한 10% 내외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산중공업을 제일 기다리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이랑 현대차를요. 현대차는 작년 말부터 계속 그 3프로에 출연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시황 전문가 분들도 다들 그 2022년도에는 그 탑, 탑3 안에는 항상 꼽으셨던 종목인데, 그 반도체랑 배터리랑 그리고 전기차. 그 현대차는 지금 국내에서도 주문하면 6개월 이상씩 걸린다고 하는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잘 오르는데 왜 현대차만 안 올라갈까요? 그리고 작년 중반쯤에 그 반도체 이슈로 자동차를 생산을 못 해가지고 중고차 막 가격이 계속 오르고 새 차는 아예 살려면 몇 개월 기다려야 되고 웃돈을 더 붙여서 사야 되고 미국에서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중고차까지 가격이 오르는데 당연히 이제 그 자동차 회사들도 당연히 주가가 호황이지 않겠냐 이 생각으로 샀는데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는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게 믿고 있습니다. 투산중공업도 힘들 때 그 두산타워도 매각하고 두산건설도 매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최대한 그 수익률이 낮은 그 업종들을 다 처분하면서 이제 알짜배기에서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올해 그 유증을 하면서 1.5조 원으로 유증한 것 중에 반은 빚을 완전 다 갚는다고 빚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 반은 뭐 투자를 하는 데 쓴다 그러는데 두산중공업도 좋지 않을까요? 한 다음 주쯤에는 실적이 나올 텐데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떤 애널리스트 분도 말씀하셨는데 그 적자가 나다가 흑자전환으로 연속 흑자전환 2분기 하는 회사를 주목하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두산중공업이 작년에 3분기에 흑자전환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4분기에도 흑자전환이 수준이 더 높아지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두산중공업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